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와 같이 그동안에는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에 운수사업법이 나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이것은 어쩌면은 여러분께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화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잖아요. 영업용으로요. 근데 그동안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일을 안 하셨단 말이죠. 안 하셨기 때문에 생소한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간단 요약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확하게 또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쉽게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또 그리고 내용 가지고 한번 운수사업법 풀어보도록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런 얘기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목적이 있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이 있잖아요. 법을 제정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업용 자동차로서 운수사업, 이동하는 화물을 이동하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을 시켜서 화물 자동차의 또 화물 자체의 원활한 움직임을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화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법에서 관리해서 화주는 화주대로 또 운송자는 운송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보십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1, 2, 3 사항 중에 목적에 다 부합되는데 어느 하나가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사업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화물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항, 2항, 3항은 운수사업법을 제정한 목적에 다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항이 틀렸겠죠? 화물 운수 사업자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그 사람만이 어떤 복리를 또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다. 그 화물을 맡겨주신 화주라고 그러겠죠. 그분들이 어떤 복리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항은 사업자만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체크해야 될 것은 사항이 되겠죠. 따라서 운수사업법의 목적 제정이 뭐다? 1항, 2항, 3항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운수사업법의 제정 목적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 운수 사업은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뭐 용달도 있고 또 내지는 뭐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따라서 화물 운수 사업의 종류가 운수 사업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겠죠. 그것도 역시 화물 사업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가맹 사업 역시 뭐 대리점 같은 걸 두고 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화물 사업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체인 사업, 체인 사업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화물 자동차의 운수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운수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1항, 2항, 3항이 바로 운수 사업의 종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1항,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주선 사업, 그 다음에 운송 가맹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화물 자동차로 물건을, 화물을 돈을 받고 가겠죠.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화물 자동차로 화물을 이동하면서 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화주를 만나야 돈을 받고 이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어떻게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화주를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주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화주를 통해서 전부 짐을 받아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아놨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화주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고 연결체에서 받아왔을 때는 일정한 또 주선비를 또 주고 하겠죠.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주선 사업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가맹 사업 연결되는 거죠. 뭐다?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 가맹점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가맹점을 둔 데가 있고 그 가맹점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그 사업이겠고, 주선 사업은 그때그때 물건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자체는 운송 사업이 있고 주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맹 사업이 있다. 이렇게 운송 사업, 주선 사업, 가맹 사업, 이렇게 운수 사업의 종류가 있는 거구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다음 중 뭐 아까와 같이 사업의 종류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른 걸 넣어놓고 사업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해 두십시오. 화물 자동차 사업의 종류는 뭐다? 운송 사업, 주선 사업, 가맹 사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하는 일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중 화물 자동차 한 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뭐라고 그런다?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개인별로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걸 개별 사업이라는데, 이랑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이건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별 화물이에요. 개별 화물. 따라서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자동차 한 대, 화물 자동차 한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 자동차 보면 개별 화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건 차주 한 분이 그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도 아니다. 특수 화물은 또 아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개별 화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해서 운송 사업의 종류 중에서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운송 사업의 종류에서도 한 대 가지고 하느냐 여러 대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요,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뭐 5대도 좋고 10대도 좋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화물 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 운송하는 사업을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개별 화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뭐예요? 화물 자동차 한 대 가지고 하는 사업, 이것을 개별 화물 운송 사업이라고 그러고, 용달 운송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소형 화물 자동차 가지고 운송하는 거, 용달이라는 개념이죠. 가볍게.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할 것, 많은 자동차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한 대 가지고 하는 걸 개별, 그 다음에 적은 소형 가지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용달 사업이라고 그런다. 운송 사업이라고 그런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을 때, 일반 화물 운송사업체에 가서 뭐 일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대 가지고 내가 사업주로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운송사업의 종류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물 자동차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영업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소가 있고 공영차고지가 있고 휴게소가 있어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영업소가 뭐 서울에 주 사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광주 영업소, 뭐 부산 영업소, 또 내지는 뭐 경주 영업소, 울산 영업소, 또 내지는 뭐 전주 영업소, 이렇게 영업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체는 뭐다? 전체적인 주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소가 따로따로 두는 걸 영업소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요. 공영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가
잠을 잘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는 곳이겠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정해줍니다. 이때 설치한 곳을 공영차고지라고 한다. 이 공영차고지는 일반 승용차가 뭐 주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에 공영차고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공영차고지라고 명명을 해놨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있어요. 쉴 수 있는 곳이죠.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을 내리는 곳, 또 쉴 수 있는 곳을 대기할 수 있도록 물류 거점에 그 화물에 대한 그 움직임일 그 거점을 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해 놓고 자동차가 주차하기도 하고 일부 정비도 하고 그다음 기름도 넣는 주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휴게소라고 그런다. 휴게소는 간단하게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뭐 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역시 쉬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비도 하기도 하고 기름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 짐을 내릴 수 있는 곳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소,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어 해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영업소가 하는 일은 뭐냐?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휴게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화 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우리가 종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운수종사자예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이동이죠.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까지 운수종사자라고 그래요. 이를 또 보조하는 보조원도 종사자라고 그래요. 그 밖에 화물자동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운전자도 포함이 되고 주선하면서 거기서 업무를 보는 사무직도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는 거죠. 비록 뭐 직접 운송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화물에 관한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운수종사자라고 그런다. 왜 이 말씀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냐면요. 운수종사자가 해야 될 일, 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이 가끔 또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지만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운수종사자는 사무직은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않느냐? 또 내지는 운전자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라고 그럴까요?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운수종사자는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운수종사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충분하게 알아두시고 폭넓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 우리가 화물 운수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또 허가사항에 준해서 또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운수사업에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변경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호가 변경됐다. 당연히 사업 허가 받을 때는 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이름을 뭐 희망 운수사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상호 변경이 됐을 때 당연히 변경을 해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화물 영업소 및 취급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것을 이천으로 옮겼다. 또 내지는 다른 춘천으로 옮겼다. 이때는 뭐예요? 당연히 허가사항하고 달라졌죠.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검사일자. 검사일자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 정비불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자가용도 마찬가지고 버스, 택시 마찬가지 자동차마다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검사장 또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때 1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받아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사일자에 변경이 생겼다? 이것은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어떤 그 안전도에 대한 문제고 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사항, 화물자동차 검사일자 변경은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항에 표시하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다? 상호의 변경. 그 다음에 대표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소, 취급소가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 이전했다, 이사 갔다, 또 내지는 여기는 이 영업소를 문 닫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변경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대폐차 할 때도 역시 변경사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 사업 허가를 받았을 때 모든 사항이 기록돼서 관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영업하는 도중에 상호가 바뀐다든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다든가 또 내지는 취급소가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부 다 변경사항으로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되죠.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라든가 변경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시장한테 하느냐? 구청장한테 하느냐? 관할관청에 관할을 하는 경찰서장한테 하느냐? 화물자동차 운수조합이 해야 될 거냐? 국토부 장관이냐? 당연히 허가를 받는 것이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라든가 허가를 거기 가서 받아야 돼요. 시장 또는 구청장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도 아니고 조합은 하나의 친목단체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운영하면서 바뀌는 내용 그 변경사항이 생기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뭐예요?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와 변경, 운임, 요금 이것도 바뀔 때가 있죠. 약관이 바뀐다든가 사업의 양도 양수 또 남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속 아들한테 뭐 상속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운사업에 휴업한다든가 폐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도 해야 될 때에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에 자주 나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양도 양수 사고 팔았다. 사업체를 사고 팔았다에 신고해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청이나 구청장이냐?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냐? 아니다. 운수사업조합이냐? 아니다.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면서 문제화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와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운수사업법. 여러분께서 영업용 자동차를 직접 화물자동차 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롭게 생소하게 들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내용으로만 문제화 되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확실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말하자면 사업 허가를 내가 하고 싶어요. 운수 사업을 하고 싶어요. 화물자동차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그랬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른 어떤 사업을 했다. 다른 생활을 했다. 그런데 파산을 받았어요. 파산. 도저히 뭐 재개하지 못하도록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딱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파산 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 못합니다.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이 돼야 된다. 따라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 이건 운전면허증에 대한 문제지 사업면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 사업을 하다가 어떤 법규 위반을 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실형을 받고 끝났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실형을 받았다는 건 교도소에 수감돼서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된다. 2년이 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2년이 넘어야만이 사업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허가가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 사업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그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이건 뭐 이래서는 안 되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허가가 취소된 자는 사업 면허 받는데 장애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서는 이 항에다가 표기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안 되는 사람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건 뭐예요? 어떤 뭐 신체에 어떤 질병이 많아서 혼자 어떤 생활이라든가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법원에서 판결해주는 그 사람이 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이제는 모든 게 풀어졌습니다라고 법원에서 복권을 해주잖아요. 근데 복권이 안 된 자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화물운송 사업이에요.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실형이에요. 실질적인 형을 받아서 수감 생활하고 나왔는데 그 집행 날로부터 2년이 죄는 받고 끝났어요. 말하자면 출감을 했다 하십시다. 그렇지만 2년이 넘어야만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지 바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주는 자, 자 운수사업법을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형은 안 받았지만 집행유예, 말하자면 1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그 형을 2년간 유예한다. 근데 2년간 유예한다 했는데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말하자면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났단 말이죠. 그때는 사업할 수 없다. 그 집행유예가 끝나야만이 사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사업을 하다가 법규 위반해서 사업 면허에 대한 허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잘못해서 취소됐어요. 그 취소되면 다음 달에 또 뭐 허가 받으면 되지. 이거 안 된다. 한번 취소가 되면 2년 동안은 뭐예요? 그 사업을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런 거겠죠.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와 같이 법에 정해져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러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실 때에, 시작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 사업자라고는 책임이 있어요. 사업자는 뭐예요? 내가 한 대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또 여러 대 가지고 운송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 책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의 멸실, 화물을 그냥 망가뜨리고 잊어버리고 훼손 망가뜨리는 거겠죠. 멸실은 없어지는 거겠죠. 멸실, 훼손 망가지고, 또는 인도의 지연. 갖다 주기로 했는데 뭐 마냥 안 갖다 준다? 이런 거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운송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뭘로 한다? 상법으로 준한다는 거예요. 법이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문제를, 이것을 민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민사적인 처리 이런 생각만 많이 하다 보니까 민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화물의 운송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늦게 갖다 줘서 시비가 되겠죠? 또는 운행 도중에 뭐 관리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든가, 또 내지는 잊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거기에 대한 규정 처리는 뭘로 한다? 상법으로 한다. 그래서 상법이라는 개념, 민법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따라서 화물 운송사업자의 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뭘로 정리한다?
상법을 준해 가지고 모든 거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수 종사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전자도 포함이 되고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른 금지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싣고 가다가 여기서 그냥 내려주려 합니다. 이거 안 되겠죠.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나 그 짐은 안 받을란다. 그 짐은 내가 싣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등등. 비록 어떤 규정에 오버된 상태에 실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이런 물건은 안 받을래요. 전자제품은 안 할랍니다. 어떤 생선 이런 거 냄새 나니까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부당한 요금이에요. 또 팁을 돌라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 관련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정비불량 자동차 가지고 운행한다 안 돼. 검사 안 받은 자동차 가지고 안 되죠. 더구나 책임보험까지 안 들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관리사업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이에요. 한 번 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차량 가지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운수종사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수사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다.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정차해서 화주를 호객한다. 자, 짐 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호객이죠. 여기서는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마냥 버티고 있다. 안 된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자동차를 출발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택시 요금 미터기 같은 걸 화물 자동차에다가 달고 그런 요금 책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유사행위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운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운수사업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죠. 왜? 그것은 바로 화물 운송을 영업용 가지고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것을 하고자 해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대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비록 운수사업법, 화물운송 운수사업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한 많은 그 법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운수 종사자로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에서 알고 계실 것만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고 또 그것은 또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항에서도 운수사업법 한 번 더 다른 편에서 강좌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운수종사자, 화물 운수종사자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해드리고 있어요.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단방에, 한방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